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rfw 밑줄 pg 4m2r8 저번에 무감각해서 미안해요. 평소에 냉소적이었던 엘리자가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한 말은 아마도 엘리자가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 연루 사건이 곧 밝혀질 줄 알았나요? 제 이름은 리사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꿈의 직업 남편 제이와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로 게으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끄다 시어머니 엘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엘리자에. 듣고 6개월 동안 집에 없었어요. 제이스는 시어머니 집에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입로 제이스는 엘리자를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미루었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엘리자는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마치 엘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항상 나에게 잽을 던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녀가 우리에게 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녀가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녀가 방문할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전에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할 때마다 비꼬는 댓글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괴롭힘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하느라 애를 못 낳는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 시아버지 대릭 은퇴한 교사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부 엘리자는 항상 제이스를 혼자서 키웠고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제이스는 엘리자의 발언을 즉시 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선배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 여행이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로 인해 모욕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사회에 무슨 좋은 일을 하는지 넌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고만 있는 거 아니냐 놀기만 한다고 화를 냈지만 미소로 놔두었다. 엘리자가 욕하기 시작하자 말이 생각나고 막지 못했다. 요즘 엄마들은 애를 너무 어리게 놔두는 게 너무 끔찍하다. 대부분 미혼모인지 가난한 가정인지 궁금해. 엘리자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직업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편견이 있는?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느라 일과 일의 균형을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돌린 건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전업 부모를 가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저와 논쟁을 벌이십니까? 엘리자는 엘리자와 내가 서로를 노려보며 반박했습니다. 데릭이 마침내 엘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줄을 섰어요. 조심하세요. 데릭이 나를 변호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는 말수가 적고 우리가 방문할 때 보통 조용히 지내요. 분명히 엘리자는 자신이 공격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남겨진 아이들 아마도 어린이집은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크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엘리자는 자신의 말에 화가 나서 편견을 반복했습니다. 제이스는 충분히 떠날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리사 가자. 엘리자는 아들을 싶었지만 제이스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한 이후로 나한테 너무 냉정해졌어. 엘리자가 히스테리하게 됐어. 아마도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불려왔기 때문인지 그녀는 나를 탓하지만 제이슨의 냉담한 행동은 그가 이사간 이후부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엘리자의 지나친 간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의 메일을 모두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당신은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제이스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을 떠난 제이스에게 다시 전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애초에 명령을 받았어야 했는데 슬프지 않나. 늘 곁에 있으면서 싫은 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지나친 간섭일 뿐이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짤깍. 한동안 못 볼 것 같아서 다 털어놨다. 나도 그녀가 어린이집 부모님들의 끔찍한 말을 해서 화가 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너 같은 못된 여자를 내 집에서 쫓아내라. 엘리자가 나를 쫓아낸 후 현관문을 쾅 닫았다. 나는 이것이 당분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입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엄마 앞에 나서주셔서 이제 우리는 잠시 평화를 누릴 수 것 같아요. 제이스의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엘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에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한 지 며칠 후 제이스는 엘리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자 파티에 가고 싶은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리사에게 말한 것을 후회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스가 내 생각을 물었고 나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엘리자가 실제로 피자에 올리브가 친구 농장에서 온 것이라고 사과한다고는 상상도 못하겠군요. 정말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그냥 갑시다. 엄마가 또 비웃음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피자를 먹고를 떠날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이스의 제안이 생각나서 제이스가 피자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가자. 엘리자가 실제로 사과할지 궁금해서 우리는 엘리자가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쉬는 날 시댁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바로 사과했어요. 저번에 무신경한. 미안해요. 엘리자의 깊은 사과로 인해 엘리자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그 후로 엘리자와 나는 수다를 떨며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리자 여기 앉으시면 잠깐만 알려주세요. 엘리자가 우리 각자를 위해 피자 여러 조각을 나누어 주기도 했죠. 가족에 관한 경우에도 그녀는 약간 세균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피자에서 식욕을 돋우는 향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가 근처에 없었다는 걸 압니다. 엘리자 따르면 그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없이 식사를 하라고 했고 우리가 시작할 것 같아요. 제이스는 피자를 집는 순간 재빨리 한 조각을 집어 크게 한 입 먹었습니다. 나는 그 멋진 향기를 맡았습니다. 엘리자가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뜨거운 피자 빨리 먹어서 한 조각. 얹어놓은 형형색색의 야채가 맛있어 보여서 호평받는 올리브를 맛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씹는 순간 베이컨이 떨어져서 풍부하고 야채도 풍성해서 맛있었지만 올리브와 아스파라거스에는 향이 없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음식에 대해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스 피자에 있는 올리브 맛이나 냄새가 나나요? 나는 조용히 제이스에게 리사가 맛보지 못하도록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힌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쯤 지나서 계속 먹었더니 대릭이 마당에서 돌아와 앉는다. 피자 토핑을 검토하면서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대릭을 보고 올리브나 아스파라거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엘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를 믿으십시오. 대릭이 내 접시를 쾅 닫습니다. 테이블에서 뱉어내 얼마나 많이 먹었니? 접시가 바닥에 시끄럽게 부서졌다. 덕크의 특이한 고함 소리에 허를 찔린 나 말더듬이 나 몇 조각 먹었어. 무슨 일인지 묻지만 대릭은 계속 내가 뱉어내라고 주장함. 엘리자에게 덕크가 어리둥절의 소리를 지르는데도 다른 손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는다.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나서 엄청나게 어지러움을 느낀다. 화장실로 급히 가서 계속 토한다. 땀이 많이 나고 화장실에서 쓰러진다. 구급차를 부른다. 이제 대릭이 제이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멀리 있는 엘리자에게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구토로 인한 탈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바로 치료를 받았어요. 어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먹은 피자에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인 붉은 거미, 백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진 이 식물의 구근은 올리브와 비슷하고 줄기는 아스파라거스처럼 보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은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위해 제이스와 함께 피자의 일부를 보냈고 레드 스파이더 릴리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제이스는 괜찮습니다. 그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피자를 모두 확인했지만 제이스는 망설입니다.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가 있는 유일한 피자는 당신 것이었어요. 리사가 이 계시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독성 식물을 먹였다는 뜻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피자를 직접 만든 엘리자. 병원의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중독 사건을 보건부에 보고하고 상황을 들은 후 자세한 내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는 분명히 엘리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이스는 동의하지만 내가 그녀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이제 범죄자야. 아빠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레드 스파이더 릴리를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본 기억이 내가 그들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먼저 겁이 났다. 데릭과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엘리자와 대화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데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러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엘리자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엘리자에게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녀가 고의로 그런 짓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내성적이었던 데릭도 동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데릭에게서 엘리자의 충격적인 패스에 대해 듣고 정말로 뭔가가 되었습니다. 제이스와 나는 둘 다 놀랐습니다. 엘리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제이스와 나 둘 다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나를 해칠 의도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자가 있던 시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와 직접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거기 데릭에게 혼났나 봐요.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보고 사과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릭이 따라잡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제이스에게 찔린 대담한 여자를 당신에게서 없애고 싶었습니다. 엘리자 브레이즌의 태도는 농담이군요. 범죄자 엘리자는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를 위해 이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그의 아이들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를 찾을 거예요. 더 좋은 파트너니까 그냥 가세요. 엘리자는 내 음식에 독이 있는 붉은 스파이더 릴리를 넣은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를 섞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목숨을 잃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랬습니다. 붉은 스파이더 릴리 근처에서 자라면 쉽게 얻을 수 있어 안타깝지만 더 먹지 않았더라면 그냥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제이스가 분노하여 엘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제이스를 멈추고 가슴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엘리자, 당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고의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이 녹음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엘리자, 창백한 경찰에 대한 언급에서 당신이 가족을 감옥에 보낼 것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데릭과 야시부 모두 당신 외에 동의했습니다. 데릭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데릭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줬는데 큰 싸움이 난 다음 날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툼이 있었다는 걸 데릭이 알아차렸는데 전 중학교 때처럼 저녁 피자에 올리브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선생님, 그는 항상 식중독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무엇이 독성이 될 수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가 생각났습니다. 데릭은 복통을 가장하고 엘리자가 잠자리에 든 후 피자에 손을 대지. 그는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빨간색 스파이더 릴리의 남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 때문에 그를 겁에 질린 그는 나에게 빨리 뱉어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일하면 참을 수 있지만 내 아들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혼 중입니다.
데릭은 엘리자의 지원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스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이혼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레드 스파이더 릴리가 피자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에는 엘리자를 비난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엘리자 이혼이 테이블 위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엘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집을 줄게요. 우리가 저축한 돈이 좀 있으니 재산을 분배하면 은퇴 자금이 될 거예요. 데릭은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 그처럼. 엘리자는 이혼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거의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스와 함께 경찰서에 갈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협조해 주십시오. 나는 말하고 곧장 경찰로 향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엘리자에 대한 조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엘리자가 거의 매일 우리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추적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릭은 곧 그녀와 이혼하고 경찰이 오는 어치 사이에서 불쾌한 소문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엘리자가 동네에서 시작했는데 도움을 청했지만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더 이상 끈질긴 전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괜찮다고 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철회할 테니 다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마세요. 손자가 태어나도 우리에게 다가가면 만나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상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자에게 충격을 준 같습니다.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전과 기록이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자는 결국 나에게 합의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해 보고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데릭과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분할에서 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저축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 틀림없어 데릭으로부터 엘리자가 더 이상 동네 소문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그녀의 집을 팔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더 저렴한 임대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다시 만나고 싶어 데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엘리자는 혼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데릭은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저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데릭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집에 손주들이 있어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미래의 데릭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은퇴하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젊은 관리자가 내 부서로 옮겨온 결정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저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했고 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어수선하게 소지품과 애플을 찾으러 갑니다. 제 이름은 스티븐 로버츠입니다. 증권회사의 평범한 직원입니다. 30세에 이 회사에 입사하여 지난 29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버츠 씨가 은퇴하기 1년 전 이 인수인계에 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배정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은 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회의에서 그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일을 잠시 쉬고 나머지 한 해는 내부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도쿄에서 우리 부서로 전근한 사람이 지점장에게서 그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젊은 신입 사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직원이 우리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총괄 관리자가 우리 부서로 이동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름이 테일러 나리스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 부서에 배정되어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리스입니다. 저는 아직입니다.
어리지만 아버지가 이 회사를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리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CEO의 아들이자 CEO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CEO의 아들이었고 25세의 나이에 특이한 부서장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문서가 이 형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문서의 형식이 미리 결정하고 따랐을 뿐인데 결정된 것은 결정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어렵다면 수정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더 어려울 거라 믿습니다. 대표님 앞에서 그런 연설을 하시나요? 사장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문서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말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나는 새 관리자가 사장. 너무 오만해서 그냥 우리한테 일만 맡기고 얼마 전엔 우리한테 맡겨놓고 자기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했는데도 내가 뭐 말할 때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론한다고 투덜대더라.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불평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 은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로버츠 씨, 잠시 여기로 오실 수 있습니까? 도와줄게. 회의실에서 은밀히 이야기하자 점심시간을 마치고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돌아왔는데 바로 매니저님이 불려가셨어요. 갑자기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뭘 잘못했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인지 아니면 이전 고객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왜 제가 파면됐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인가요? 아니면 단지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안. 회의실로 오라고 하셔서 회의실로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생각해보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네 선생님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로버츠 당신은 해고됐어요. 갑작스런 해고 발표에 깜짝 놀랐고 그가 말하는 동안 매니저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해고 편지를 내밀었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내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려고 노력했고 간신히 목소리를 올렸지만 관리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이 문제는 이미 결정되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속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냥 무시당할 뿐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은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왜 조기 은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지만 아직 1년이나 남았고 저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계를 마쳤고 외부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늙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결정되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불공평한 우리 젊은이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로버츠 제가 원하면 CEO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결정은 CEO들과 동일합니다. 매니저는 방을 떠났고 며칠 만에 나는 무엇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해야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말문이 막혀 아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쨌든 아내에게 말해야 합니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마음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내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해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바로 가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 중에 해고에 대해 아내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집에 왔을 때 기분이 우울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예, 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말할 때 아내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외의 대답을 들으면 실망할 텐데 드디어 회사를 떠나서 너무 기쁘다. 아내가 나를 걱정할 거라 예상해서 행복을 가득 담은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많이 노력하자 이제부터 편히 쉬자.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녀는 웃고 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았고 아내는 잘 해고된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출근한다. 금고가 있다고. 여행 그냥 짐 챙기고 일찍 돌아올게. 다음날 사무실에 짐 정리하러 갔는데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 정체가 뭐야? 누가 그랬어? 무슨 일이야? 이 고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층에 도착했을 때 매니저가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왜 매니저가 패닉 상태에 있는지. 방금 우리 주요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나씩 취소하려고 전화했는데 동료에게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동료가 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아는 오늘 대형 고객에 의해 1년의 취소가 있었고 그 결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주요 거래처 담당자는 계속 연락을 했고 매니저는 점심시간이 지나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해 답답해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침부터 취소된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본부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상황이 있어서 마지막 해야 할 것 같아서 매니저를 쫓아냈는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나중에 끝내면 안 되냐고 저를 옆으로 치워놓고 제가 있는 동안 다른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매니저의 목소리가 여전히 방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취소가 발생하면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사람들은 당신 아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고객들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회사에 직접 가서 사과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당신은 전혀 쓸모가 없어서 승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좀 더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 뭐가 문제인지 나한테 말대답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해 단장은 부하들이 연달아 타깃을 바꾸는 걸 욕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어. 그런 있어서 벌써 해고된 털아짐을 빨리 싸서 잘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직장 상황을 얘기하자 아내는 웃으며 너희 회사는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우리 회사는 식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당신이 일하던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다 해지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겁니까? 제가 잘 해고되었기 때문이겠죠. 그게 하나의 이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귀사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업사원들이 예의 친절했는데 회사에 미팅하러 가보니 회사가 별로 개방적이지 않고 영업사원들도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르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당신이 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지주 회사 회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레스토랑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안 좋게 생각하고 기회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해지해.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직을 하게 되어 안타깝고 안타까웠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부터 편히 지내자고 하더군요. 조금 이르다는 건 동의하지만 편히 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이제 나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후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회사에 근무했고 저축도 충분히 했으며 아내는 제가 조기 퇴직을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기 퇴직을 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한 제 이름은 매기입니다. 28살까지 연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일에만 전념했거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나도 모르게 28살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과중해서 후배들 중 몇몇이 24, 25세에 결혼을 시작해서 속으로는 긴박감을 느꼈어요. 이 회사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나이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요.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그들의 인상적인 전문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가 영원히 싱글로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 조지를 만났다. 친절하고 항상 PR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데이트 중에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해준다. 남자의 이런 친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발을 휩쓸고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 결혼식 모두들 즐거웠지?
난 아직 20대에 결혼했는데 뭘 걱정하던지 조지가 평소에 차분한 표정으로 웃었지어서 걱정이 컸어. 여자도 힘든 것 같은데 남자가 40대에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여자라고 하면 여자들만 나이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조지처럼 차분한 성격인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서 같이 살 생각은 없고 우리는 아마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만 방문할 것. 그녀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맞벌이 가구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그녀는 내 소득이 약간 더 높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보다 그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언급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구식 가치관을 나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일에 집중하고 남편을 지원해야 하며 남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고와 비용 절감. 언제 일어날지 불확실한 시기 나는 적어도 아이를 가질 때까지는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조지는 이에 대해 내 생각에 동의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어머니 앞에서는 대개 압도당한다. 나는 아마도 시어머니와의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피해야 할 것이다. 법률 어느 여행사로 갈까 고민하다가 조지 목소리에 당황했다. 결혼식은 인생의 큰 사건이지만 신혼여행으로 남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다. 유럽 여행은 언제 결정할지. 에이전시마다 다양한 플랜이 있어요. 이곳은 가보고 싶지만 이 에이전시의 프랑스 와인 테이스팅 투어에도 관심이 있어요. 포스트잇이 붙은 브로셔에 여러 곳을 가리켰어요. 늘 유럽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그리워요. 교회에서 세련된 카페와 유서 깊은 마을에서 이런 기회는 아마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일 것입니다. 선택이 너무 많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평소처럼 편안한 어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진지한. 내려야 해요.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저축해왔지만 이번 여행에서 돈을 좀 쓸 계획이에요. 신혼여행은 아마 우리가 직장에서 오랫동안 휴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거예요. 좀 자고 내일은 자주 그렇게 되지 않을지 결정해도 될까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조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러 주방으로 향했다. 해외로 갈 기회나 휴가도 흔치 않지만 무엇보다 신혼여행은 일생에 한 일이고 싶다. 조지와 단둘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다. 그래서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여행에 대한 꿈을 꾸었다. 여행 잡지를 펴는 것 외에는 자제했다. 물론 쉬는 시간에도 아직 결정 못했어. 너무 열중해서 동료가 말을 할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어. 야,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먹는 게 좋겠다. 맞다. 이렇게 늦었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투어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로마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제 동료는 웃으며 저에게 놀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행복한 소녀가 휴가를 요청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곧 여행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신은 꽤 사색적인 여성이군요. 그렇죠? 저는 당시에 동료들이 놀리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제 인생의 이정표를 계획하는데 너무 열중했기 때문이죠. 너도 책임감 있게 일할래? 상사가 날 꿰뚫어보는 듯이 말을 다 하고 나니 쉬는 시간을 주겠다. 미안하다. 최근에 내가 정신이 산만해진 걸 알아차렸는지 궁금해서 정신 좀 차려야겠다. 같이 컴퓨터에 파일을 열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에 집중해야 해요. 이 여행사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확실히 마음에 드는 투어를 찾았다니 정말 기쁩니다. 아마 한 달 보냈나 봐요. 2달 동안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여행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궁금해요. 제가 여행사에 심려를 끼쳤나 봐요. 그동안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투어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 여행사 여직원분이 훈훈한 미소를 지어주셨네요. 2분 신혼여행 가시나요? 네, 신혼여행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지사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이니까요. 결혼식과 함께 6개월간 여행을 계획한 의뢰인 6개월이라는 말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구하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셨네요.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달라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더군요. 고객분들께 좋은 추억이 될 여행을 선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에 도움을 주신 웨딩 플래너님들께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저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여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녁에 조지가 집에 오면 상사도 거예요. 집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여행 계획을 정했어요. 우리 여행사와 함께 가는데 조지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에 잘 됐다고 여유롭게 대답했다. 좋은 곳을 찾아서 다행이다. 조금은 당황했지만 결국 나는 늘 유럽 여행을 동경하던 사람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조지에게 여행이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혼여행이 불안해서 신나나요? 나는 그에게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당연히 당신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 여행은 정말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모님께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지를 드디어 결정하게 되어 걱정해서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로 들릴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나의 설렘을 눈치채신 사장님께서 안도한 표정으로 오 좋아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행 전까지 당신을 믿고 있었고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추가 서류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추가 작업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여행에 필요한 12일 휴가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신났습니다. 제한된 덕분에 우리는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엄마 행복을 참지 못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해서 정말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럽 정통 기념품을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정통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세련된 액세서리나 어머니가 나를 행복하게 여행에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찾아봐야겠다. 꾸리기만 하면 됐다. 여행 갈 때 짐을 싸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의 날씨도 확인해야겠다. 가는데 왜 재미있는 일의 준비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까요? 조급한 성격의 조지는 우리 둘 다 여행이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 여행 준비에 시간을 쏟는 것 같아요. 야, 새 여행 가방 살 수 있어? 조지의 갑작스런 질문 여행 가방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는 무슨 문제가? 내 속사포 질문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다시 포장할 건가요? 조지가 잘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새 여행 가방을 추가로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행 가방은 사실입니다. 중간 크기이고 두 사람이 갈아입을 옷과 여행에 필요한 접는 우산을 포함해 필요한 물품을 포장하면 공간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직장 동료들을 위한 기념품을 넣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만약 제가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한다면 골동품이나 내가 사고 싶어질 수도 있는 것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할 때 하나 더 사용할 수 있고 차가운 것 하나하나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지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관심을 보여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결혼식 계획이나 이전 여행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신혼여행 전날이 되어서야 드디어 내일이 출발하는 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오늘 밤 잠을 자면 아쉽겠지만 여행 중에 이런 생각에 잠이 들까봐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왔구나. 걱정된다. 오늘 밤은 엄숙한 표정의 조지가 너무 신나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얼굴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행 전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권이나 서류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가 내 부모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 너한테 물어볼 부모님의 비행기 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직 잠시 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물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죠? 여행 일정이 모두 확정된 후 여행인데 혹시 신랑 부모님이 따라가는 게 정상이라며 화를 내셨는데 이미 티켓을 구매하셨나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대화에 피가 끓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신혼여행은 부부끼리 가야? 거 아닌가?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유럽 여행이라고 했더니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게 우리를 위한 특별한 여행이었는데 조지는 그걸 일반적인 가족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흘끗 보았고 충격에도 불구하고
조지의 부모님을 보았다. 조지는 무심코 인터폰으로 대답했다. 지금 열어서 빨리. 들여보내야지. 이렇게 끼어들어서 미안해. 시어머니 손에는 짐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었는데 시어머니 내 침묵을 틈타 시어머니 법률가가 보스턴백은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여행 가방을 준비했다고 들었어. 여행 가방은 그들을 위한 거였어. 나는 조지를 바라보며 나약함을 느꼈다. 그는 마치 이런 표정을 지었다. 모두 예상되는 일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현 시점에서 추가 티켓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어 예약이 이미 꽉 찼다는 걸 온라인으로 확인했어요. 이번이 우리 신혼여행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사실대로 대답해 주셔서 조지도 시아버지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뒤에 서서 엄청난 양의 짐을 들고 신혼여행은 보통 부부끼리 하는 거고 이에 대해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시집오러 온 게 아니냐. 아내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시댁 식구들을 섬기는 거 아닌가. 가족 여행이라면 이해는 가는데 둘이서 여행은 즐거웠지만 신혼여행은 다른 거다. 신혼여행과 가족 여행은 똑같은데 신혼여행은 어땠어? 점점 짜증이 나더니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하시더군요. 그때 시어머니는 다리가 안 좋으셨어요. 너무 무리하게 밀지 않는 게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신혼여행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았나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불쾌하셨죠. 제가 나의 지면을 결정한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채웠던 어려운 소녀 유럽 여행 알잖아. 유럽 여행의 설렘. 그 말만 들으니 그동안 겪었던 온갖 괴로움과 기쁨이 몰려와 눈물이 차오르지 않을 수 없었어. 맥이 와도 괜찮지 않을까 들었어. 옆에서 들려오는 조지 목소리는 내일이 안 되면 취소하고 넷이서 살 곳을 찾는 게 더 즐겁지 않나 하고. 돌아보는데 시어머니도 낄낄 웃었다. 그래요. 생각이 나네요. 파리 여행으로 바꾸면 어떨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말에 어지러움까지 느껴지네요. 나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참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아요. 어느 순간 눈물이 터졌다. 시어머니의 압박에 짓눌린 듯 바닥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는데 머리 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은 조지에게서 나왔다. 나는 몰랐다. 내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이다. 너무 위를 올려다보고 멍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걸 봤는데 시어머니도 그랬지. 그렇지. 끔찍하다. 더 이상 그 목소리를 참지 못하고 결국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는가. 안 됐구나. 우리 신혼여행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여행을 망치는 거야? 조지는 내 부르짖음에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어. 물론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어. 너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했지. 허입. 때마다 그게 전부야. 우리 신혼여행 너 이성적이지 못하다. 조지가 차갑게 말했어. 엄마 아빠 미안. 오늘 집에 가실 수 있나요? 짐은 여기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데리고 현관문으로 시어머니가 만드시던 집. 소란스럽지만 그가 잠시 후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자. 지금은 잠시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대답할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내 감정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부모님을 더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개입할 것이지만 남편은 함께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와 함께 가족으로 계속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지 않을 거야. 행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겨우 마감 시간 직전에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 이 상태로는 해외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서 여행 갈 때 도와준 직원들. 취소하고 싶은지 여러 번 묻는 전화에 정신이 들었고 취소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내 다운된 목소리에서 여러 가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취소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감정은 순전히 절차적인 문제였고 며칠이 지나도 며칠 동안 성조지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성조지가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을 때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저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사과하거나 대화를 계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직전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 여행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조지가 이상하게도 답답한 태도로 말했어요. 나는 이것을 조지의 대답으로 별로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놀란 사람은 조지였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온 건 너야. 나는 가끔 조지 얼굴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수가 없는지 확인했지만 사람들은 신혼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남자는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 그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나를 보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런 남자와 평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가 원하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합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필요하지? 조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악수하며 이것을 내일 가정법원에 가져갈게요. 조지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에게서 미끄러졌다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 그는 실제로 이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혼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부모님은 이혼 얘기를 하면 놀라셨고 엄마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 신혼여행과 전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가 없는 듯 유쾌하게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인연 부모님과 결혼식 하객들에게 폐를 끼친 것을 후회합니다. 나를 괴로워하는 소녀라고 놀리던 동료는 한동안 좀 불편해 보였지만 헤어지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니 아직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는 어른인 그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반면에 조지는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냉담하다고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의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으나 대신 자신의 부조리가 폭로되어 회사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여자 동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마마보이로 알려졌던 것 같다. 그 자신도 사회적 규범과 가족의 사고방식 사이의 차이에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 직장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위해 예전에는 게으른 직원으로 여겨졌던 조지가 이제는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직원으로 변했다는 서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의 작은 지사로 전근을 가게 될 것 같다. 상황이 꽤 심각하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결국 여행 취소를 제안했으니 결국 그만두게 될 게 뻔해 당연히 취소 수수료 전액을 지불하게 했고 처리해뒀어요. 많이 그래도 무심코 한숨을 쉬면 좀 마음이 아프다. 지나가던 선배와 눈이 마주쳤다. 당황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혼자 여행도 나쁘지 않은 거 알잖아. 일에는 아주 능숙하지만 항상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우리는 사적인 관계도 별로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싱글 생활도 나쁘지 않네요. 사실 이혼했어요. 그 사람 말하면서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비극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미소가 오히려 상큼해 보였다. 예전에는 나를 온전한 일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보시는 줄 몰랐다.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계속 밀어붙였다. 한계를 넘어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자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일에만 관심이 줄 알았고 그 사람은 내 눈에는 항상 완벽해 보였다. 결혼도 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나도 급하게 결혼을 했나 보다. 돈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혼자 여행을 가는데 혼자가 참 좋은 거 알잖아. 그러니 돈을 좀 모은 후에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는 당신과 동행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고 어느새 우리 둘 다 웃고 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의 행복에 대한 기대에 얽매여 그녀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일인가 취미인가 어쩌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든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을지도 모른다. 내 이름이 에이버리라고 생각할 시간은 많다. 나는 62세 주부다. 오랫동안 결혼한 남편이 2년 전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며 검소하게 살고 남편이 나를 떠났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이미 결혼했지만 큰 아들 헨리가 결혼했을 때 그와 그의 아내가 저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서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신혼부부인데 헨리가 너 혼자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다고 했어.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돌봐줄 테니 패 끼칠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살게 됐어 함께. 아내 레헤아는 아직 어리다. 그녀는 헨리보다 9살 어리다. 고작 23살. 처음에는 그런 어린 소녀가 아내가 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헨리가 선택한 사람은 그녀였다. 나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우리 같이 살기로 해서 헨리에게 물어봤어. 리헤아 나랑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어린애는 나 같은 늙은 여자랑 사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 헨리는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어. 레헤아는 너랑 같이 사는 것 외에는 너랑 잘 지낼 거야. 주변에서 집안일을 도와줄 테니 동거에 대해 확고부동했다. 확실히 몇 년 만에 살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든든해요. 헨리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한동안 같이 살다가 다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죄송한데 빨래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때까지 먹으러 나갈 예정이에요. 자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날은 쇼핑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심부름이 있어서 물어보기로 했는데 왜 해야 하는 건지 제 헤어가 지금 바빠서 먼저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볼까? 그 전에도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느라 바빠 보였으나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데 배려심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날은 누워서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말했다. 좀 더 확실하게 게임이라면 나중에 해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해야 짜증나 보이시죠? 투덜대시네요. 항상 잔소리 하시는 분 한가한 사람이 집안일 제대로 해야 쇼핑하기 전에 가져오셔도 돼요. 정말 짜증나네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빨래를 가져오러 베란다로 갔다. 나는 그녀의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녀를 더 화나게 해서 나는 그대로 집을 나왔다. 그날 레헤아는 내가 만든 음식이 마음에 안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헨리에게 나 이거 못 먹어. 나가서 둘만 먹자. 둘이 나가곤 했다. 나를 두고 밥 먹으러 헨리는 엄마도 생각하라고 내 기분을 고려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요리하느라 고생했지만 레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엄마, 우리 오늘 외식할 거야. 그리고 레아의 명령을 따르세요. 레아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집안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신 나이에 모든 일을 헨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요?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레아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자신도 일하지 않았지만 일하는 헨리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레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수 남편이 물려준 아파트 관리비로 수입이 있었고 헨리 생활비도 줘서 헨리에게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레아는 내가 집 밖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수입이 있어서 한 번은 내가 청소할 때 헨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어. 레헤아가 나한테 소리쳤어. 좀 더 조용하게 청소할 수 없니? 시끄럽다. 나는 평소대로 진공청소기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레아가 전화를 받고 나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반대쪽은 안부 전해. 응 헨리 엄마야. 정말 시끄러우니까 지금은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짜증나서 헨리가 집에 오자마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줬어. 일 알다시피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해야 넌 집안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청소만 한다고 혼났어. 집안일을 나누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내 몫은 하지만 할 수 있어. 특히 불만이 있을 때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레아가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게요. 오늘은 좀만 더 여유를 가져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헨리가 레헤아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레아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집안일도 안 하는 척 3명이서 집안일을 다 하고 리아를 배려하느라 완전 지쳤는데
그때 둘째 아들 루카스가 엄마한테 큰아들 때부터 생일이 곧 다가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마 그날을 축하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랠리도 당신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루카스와 그의 아내가 약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초대를. 우리 집에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랠리 루카스의 아내는 친절하고 상냥했고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다고 루카스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그날 밤에 가겠습니다. 헨리와 리헤아를 위해 루카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주고 생일 선물로 꽃과 가방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어쩔 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해 이거 너무 힐링이야. 내 말을 들으니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루카스가 물었더니 헨리한테 오랜만이라 행복했다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걱정이 되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불평할 생각은 없었지만 레헤아가 아무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하고 있다고 시끄럽다고 혼나고 루카스에게 눈빛만 주고받으며 심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랠리와 함께 엄마가 힘들면 그들과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아빠가 남겨둔 주식과 아파트 임대료로 수입을 벌어서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렇지 헨리가 옳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것뿐이지만 리헤아한테 너무 심한 대우를 받고 헨리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말하기 힘들면 그냥 같이 사는 걸 그만둬야 해요. 브렐리도 개입할 거예요. 외롭다면 혼자 살면 같이 살 수 있다고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망설이지 마세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 말들에 감사했고. 있다는 걸 알기에 좀 더 노력하기로 했어요. 고맙지만 조금 더 노력할게요. 소중한 가족들이니까요. 나도 리헤아랑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그날 밤 집에 오니 둘이 먹은 접시가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항상 해라. 오늘은 이대로 두고 내일 아침엔 둘이서 정리하자. 난 설거지는 그대로 두고 다음날 아침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준비를 하다가 레아가 나와서 요리를 잘 하다가 말했어. 리아, 아침 준비할게. 어제 사용한 설거지 좀 해줄래? 그러나 레아는 내 말을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레아의 태도에 짜증을 참지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설거지는 예의이고 리헤아는 평소대로 대답했다. 100만 번도 말했지만 직업이 시어머니 일 안 하는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다는 말 알지? 낮에 얘기 듣고 집안일 해야지. 헨리는 급히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일이냐고 물었고 둘이 말다툼하는 건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헨리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레아에게 빨래만 하라고 했다. 어제 먹은 음식들 뻔한 말만 했을 뿐인데 내 대답을 듣고 헨리는 뭔데 이른 아침부터 짜증난 듯 세수를 하러 가는데 참지 못하고 툭툭 소리를 질렀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너까지 포함해 모든 집안일을 다 해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니? 적어도. 설거지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 화 잘 안 내는 내 말 듣고 헨리는 서둘러 미안하다. 내가 설거지할게 하고 설거지를 시작하려 했지만 레헤아는 밖에서 일하는 헨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헨리에게 의지하는 게 네 일이라고. 시어머니는 설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헨리의 손을 막더니 너는 불쌍한 신이라고 하더군요. 페니온에 사는 빈곤 정말 귀찮다. 이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왜 떠나야 합니까? 이 집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닌가요? 레헤아에게 말했고 헨리에게 내 진심을 고백합니다. 레아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니? 헨리 떠나야 할 건 둘이냐? 더 이상 동거는 못 참겠어. 한계에 다다랐어. 숨길 수도 없고 놀라지도 못하는 레아.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지. 실직한 시어머니가 집을 임대하고 계시나요? 헨리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아파트의 집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는 임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내 것입니다. 나는 밖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헨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식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파트와 토지 그 주식을 관리하고 아파트와 토지를 관리하고 자립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얻습니다. 헨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공과금과 식비를 지불합니다. 아리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헨리를 돌아보며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하자 헨리는 내가 덧붙인 그녀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헨리는 너에게 자랑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챙겨줄 리가 없다. 인생. 데리고 나가서 밥 먹으러 쇼핑 등등 헨리 자신은 아직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레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듯 창백해진 얼굴로 태도를 바꾸고 미안하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법 아무것도. 무례한 말만 했어요. 동거가 끝나면 용서해주세요. 레아는 지금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계속 반복해서 당황해서 미안해요. 당황해서 계속 사과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건 말도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이 집 한 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너 혼자 살아라. 헨리는 내 말에 절박하게 반응했다. 무슨 일이? 걱정할게 엄마 이제부터 제해요. 내가 집안일을 도와줄게. 그냥 널 혼자 두고 싶지 않지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 그렇게 걱정된다면 나는 루카스 가족과 함께 살 것이다. 최근 우리가 저녁 먹으러 나갔을 때 그들은 나와 함께 살겠다고 제안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면 처음에는 너희 둘과 조금 더 살아보자고 말했었다. 너 하지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 루카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과 가까이 있을 거야. 헨리는 내 확고한 입장을 이해한 것 같았고 단지 이해한다고 대답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레아를 토해냈어. 우리가 널 챙겨줬는데도 우리를 버리는구나. 그녀의 말투는 내가 잘못했다고 암시했다. 나는 그녀와 말다툼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헨리와 레헤아가 발견한 날 집을 구하고 임대료 때문에 갔습니다. 상당히 낡고 작은 아파트밖에 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일한 적이 없는 레헤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헨리는 레오가 저글링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과 직업 생활이 쉴 새 없이 다투는 것 같았고 헨리는 완전히 지친 것 같았습니다. 헨리는 계속 연락해서 용서해주면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헨리와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나는 루카스와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루카스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루카스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레이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너처럼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서 우리는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 내가 싫은 게 있으면 말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고 했어. 집안일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지금은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망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넌 차에 치였어. 넌 항상 병원비를 누가 낸다고 생각하는지. 과장해 주부가 되니 집에 돌아가서 집안일만 챙기는 게 참 쉽겠지. 그렇지. 전화로 나를 비웃는? 슬프게도 내 남편이다. 몇 시간 전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남자. 걷다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남편의 첫말을 듣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어떤 남편도 방금 사고를 당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분만 지나면 아내는 웃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40세입니다. 벤자민과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12년 됐어요. 당신은 주부죠. 이 아침 식사는 어떻게 됐나요? 더 잘할 수 없나요? 그는 특히 아침에 테이블 위에는 팬케이크, 커피와 베이컨과 달걀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뭐든지 아끼자. 알았어. 좀 더 조심할게. 수년 동안 함께 살다가 오늘 일찍 떠나야 하지 않았니? 배우자가 투덜대다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배우자 기분을 털어놓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마침내 할 수 있어. 내 식사를 시작하다 그 사람이 점점 거만해졌어요. 이혼할 수도 있지만 짜증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엄마 저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우리 딸 에밀리 때문입니다. 10살인데 훨씬 나이 많은 척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고마운데 태도가 형편없네. 놀리네. 화난 딸 달래주고 학교 보내지 않을게.
이혼에 대해 생각했는데 에밀리가 유치원에 다닐 때 처음 독감에 걸렸을 때인데 에밀리가 고열이 나고 기침도 심하게 하더군요. 남편이 에밀리한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프지 마세요. 왜 어떡해요? 그녀의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가 반박했다고 말해야 할 전부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왜 아프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녀를 돌팔이 의사에게 데려갔습니까? 나는 그날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뒤 집에 고열이 난 건 나야. 나 병원에 데려다 줄래? 나 에밀리 독감에 걸린 것 같아. 얘기하기가 아파서 문자 보냈는데 의외로 바로 답장. 와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라. 병원 전화를 확인했는데 택시를 부를 수 없어요. 부모님 집에 갈지도 몰라요. 전화가 깨질 수도 있을 만큼 세게 꽉 잡았어요. 당신이 갑자기 일을 쉬면 사람이 그냥 퇴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또 불편해요. 아직도 좀 더 친절한 표현이 없나요? 옆을 흘끗 보니 에밀리가 열이 내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적어도 그녀는 괜찮았다고 안도하고 기절했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오래 잤나요? 나는 병원 침대에 있었어요. 올리비아 괜찮냐고. 엄마와 에밀리가 내 옆에 있었어. 엄마가 멍하니 나한테 말했지. 내가 전화했는데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 엄마, 우리 너무 걱정했는데 벤저민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맞아. 엄마가 와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와줬어. 알고 보니 독감에 걸렸고 약간 탈수 증상이 있었어요. 팔에 사주사를 맞았어요. 평소처럼 돌아온 딸 에밀리에게 감사하다고 했죠. 에밀리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고 눈물이 났을 때 벤자민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숨이 차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아. 엄마가 전화했을 텐데 벤자민을 뛰느라 숨이 찼나 보지 않았니? 오늘 아침 올리비아가 기분이 안 좋았나? 에밀리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돈을 더 내야 해. 내 가족에 대한 배려. 엄마가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화가 났어. 미안해. 이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어. 나한테 사과하지 마. 올리비아와 에밀리에게 사과해. 엄마는 남편의 후회하는 표정에 안심한 듯 다정하게 말했어. 화가 났지만 진심으로. 모습을 보니 용서가 됐고 그 이후 태도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가끔 저를 얕잡아 보곤 했고 지난 1년 동안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은행에 일하는 친구를 통해 정기예금을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좋으니까 지출을 줄여도 돼. 에밀리의 댄스 수업처럼 정말 필요한 거야? 왜 나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에밀리는 댄스를 그만두지 않는데 부끄러워서 그게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감정이 수밖에 없었어요. 에밀리는 2학년 때 행사에서 본 공연자들처럼 춤추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한 거죠. 동갑인 미아는 그래도 미아 엄마랑 친구야. 벤자민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에밀리는 계속 수업을 듣고 예산만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에밀리가 태어난 후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 선택. 나는 출산 휴가 후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직장에 복귀했지만 에밀리가 아파서 보육원에서 자주 전화를 매번 휴가를 내고 유급 휴가를 모두 빨리 다 써버렸습니다. 에밀리는 가끔 휴가 내기가 힘들어 벤자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농담으로 회사에 남자가 없다고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게 아내의 일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롤 같은 건 없어. 우리 가족은 너만 일하는 아내야. 엄마는 집에 계셨지. 그렇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수입이 걱정됐지만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생계를 꾸릴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점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관리했고 에밀리와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밀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집에서 돕는 일을 중단하고 자신이 유일한 공급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주부가 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급 직업이라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아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평소 경로 쇼핑을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섰습니다. 차가 나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 뿔뿔이 흩어졌는데 충격에 엉덩이에 쓰러지고 정신을 잃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 에밀리와 엄마가 옆에 있었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또 독감에 걸렸나 할머니 엄마가 정신을 잃은 걸까.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는데 주치의 한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에밀리 칼 진정해. 엄마는 괜찮을 거야. 올리비아 교통사고 났다는 거 이해해? 기둥에 부딪히기 전에 내가 몇 걸음 앞서 있었다면 아마 살아있지 않았을 거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겁이 났어.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방은 조용해졌어. 엄마가 가방에서 내 전화기를 꺼내 스피커에 올려놨어. 안녕 올리비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넌 괜찮지? 그렇지 넌 항상 너무 튼튼해. 방이 조용해졌어. 그는 침묵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 과장하지 마.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니? 병원에 머물면서 어서 집 일을 처리해. 그게 다야. 괜찮아요. 방금 사고를 당한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 안에서 뭔가가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내 속에서 뭔가가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를 쳐다보며 주먹이 떨리네요. 거기 있나요? 올리비아 대답해. 내 몸은 긴장해요. 대답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때렸을 때 당신은 남편인가요? 저는 주치의 멜리사입니다. 네, 제 아내는 어때요? 그 사람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자기가 나와 단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사과에 늦었습니다. 올리비아 부인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신 없이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단지 위대하고 강력한 행동을 하는 여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리비아의 주치의인 멜리사입니다. 제 딸 미아가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밀리와 같은 댄스 수업을 듣네요. 남편은 항상 멋져 보이고 싶어 하는 걸 보니 할 말을 잃었네요. 미아의 엄마는 이 병원에 예요. 분명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마 오른쪽 귀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왼쪽 귀는 나중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 벤저민 퇴원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에밀리 엄마가 돌봐줄 테니 기다려. 누가 가겠어요. 집 관리해라. 그 사람이 몇 개월뿐이야. 에밀리가 집 관리는 누가 하겠느냐고 소리쳤는데 너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게 했어. 창피해.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하는 한심한 남편. 그런데 알면 바로 들이닥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불편하실 것 같고 다시 생각해보면 묵묵부답이었던 엄마가 드디어 인사를 하게 됐다. 벤저민 이쪽은 올리비아 엄마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부드러웠어요. 아, 그래서 당신도 거기 시어머니인데 내 말 안 들렸나요? 올리비아가 독감에 걸렸을 때 기억나면 괜찮다고 했죠. 좀 더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딸은 당신의 개인 하녀예요. 당신의 아내로 그녀를 보낸 줄 알았는데 엄마의 말 때문에 남편이 이해가 있으면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아빠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딸과 손녀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가벼운 어깨 부상과 머리 외상 없이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몰래 남편이 일하는 동안 소지품을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더러운 접시가 싱크대에 가득 차고 빨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별거한 지 한 달 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탐욕스러운 날 남편의 전화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 집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시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집 부리지 말고 집에 오세요. 결혼했어요. 남편을 부양해야. 의무 시아버지의 낡은 견해가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에 의해 울려 퍼졌습니다. 올리비아 아빠는 동의할 거예요. 딸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모와 이 아이처럼 아빠를 조롱하는 듯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 딸과 손녀를 당신에게 돌려보낼 이유가 훨씬 적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와 아빠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빨개진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계속해서 실망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남편은 무시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벤자민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더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 귀가 빨개졌어. 엄마가 벤자민에게 소리쳤어. 올리비아 없는 집은 어떻게 됐어? 드레스 셔츠도 스스로 청소도 안 되고 신발도 저절로 빛나지 않아. 음식은 어땠어? 엄마는 아빠만큼 화났어. 남편은 말다툼을 했지만 나는 올리비아와 에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녀가 집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후회 없음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의 빡빡한 예산 때문에 나를 탓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무 좌절해서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의 세금 범위 내에서 일해왔고, 당신이 높은 척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다면 재정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기네. 알았어. 이혼하자. 너 같은 여자 없이 사는 게 나을 텐데. 다음 순간 날카로운 뺨이 날아왔다. 그건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서도 아니었다. 내내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벤자민. 누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니? 올리비아에게 늘 응원해줘서 고마워. 남편과 모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터져서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기 대신 아들 걱정을 하지. 나도 인간이잖아. 너도 알잖아. 내 한계가 이제 도달한 것 같은데. 두 남자는 방심한 그녀의 강압으로 침묵했고 남편은 마침내 이혼에 동의했고 우리는 즉시 자녀 양육비와 자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때 예상치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정액이 분배할 일부야. 바로 내 무심코 묻는 말에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 말을 계속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뱉어내라고 소리쳤어. 사실 고정액은 안 설정했어. 입금.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고백했어요. 사실 투자용으로 썼어요.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를 힘들게 했어요. 정말 나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꽤 좋아했어요. 결혼 전 투자지금은 아마 당신보다 더 알 것 같아요. 집계약금은 충분히 벌 수 있지만 자산 부문에 속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그는 친정으로 이사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다. 그녀는 아버지의 횡포한 행동을 수년간 참아왔지만 그의 이기적인 발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저분한 집에서 고군분투하는 두 남자를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바로 당신을 섬기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와 그의 엄마를 통해 의료 담당 접수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을 때 이 아늑한 환경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 딸 에밀리가 마침내 당신이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한 괜찮습니다. 엄마. 저는 당황했지만 싱글맘으로 씩씩하게 살아라. 그 깊은 울림이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생각만 해도 설날에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한 시어머니, 심지어 딸에게도 무시당하는 굴욕감을 느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내 이름은 트레이시라고 울고 싶었어.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고 19살에 중퇴했고 19살에 총격 결혼식으로 결혼했어. 우리 부모님은 긱워커라고 부르죠. 불안정한 직업은 불안정한 수입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독립하고 싶었고 휴대폰도 갖고 싶었어요. 리우스는 저보다 4살 위거든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화려한 외모와 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엽총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는 19살이었고 우리 주의 법적 연령은 21살이었지만 두 가족 모두 상당히 동요했습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는 분노하여 미성년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가족 모두가 두려워하는 엄격한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분노로 인해 우리 결혼식은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그의 가족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공주처럼 대접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친절의 절정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그녀는 나를 경멸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역 CEO인 시할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성장시킨 강력한 리더입니다. 시어머니는 임원으로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결국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입니다. 직원이 70명인데 잘 지내나 보네요. 그런 생활은 부유합니다. 생활 방식은 제가 아는 어떤 것보다 풍족합니다. 매일 식사 후 신년 축하 가족 모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딸을 위해 유치원을 선택 나와 내 시부모님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내가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녀는 나를 볼 때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낮게 부르는 것을 대놓고 싫어합니다. 박수나는 공주에서 하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의 충성심을 샀기 때문에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용돈 한 달에 $400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녀와 함께 토시 측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우울한 연말을 줬는지 궁금해요. 그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고객 방문 및 직원의 연말 조정이 기간 동안 나는 전통적으로 시댁의 집안일을 맡아왔습니다. 나는 이 일을 내 일과 가사 일과 병행합니다. 트레이시는 빨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옷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수건용 유연제와 세차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마무리를 인색하지 마세요. 비프 스튜를 만드세요.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를 만드세요. 당신의 취향은 우리 입맛보다 떨어집니다. 싱크대에 물 얼룩을 남기지 마세요. 인사장에 있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았어, 알겠어. 월급 받으면 가사 도우미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욕은 더 쏠릴 텐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답답한데 시어머니는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도 못한다고 한다. 내가 코너를 자르면 어떻게든 내 하우스키핑을 비판할 시간을 찾는다. 그녀는 그것이 흘레라고 불평했다. 옷 세차응 내 생각엔 세차장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그녀의 세차 검사를 통과하려면 안팎이 흠집 하나 없어야 한다. 추워서 연말에 하기 싫다. 우울하다. 딸아이 학교는 겨울방학이다.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올해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왔다. 지친 연말 노역이 드디어 끝났다. 시댁일이 끝나면 시댁일이 끝나서 내년 연휴쯤까지 시댁일이 끝난다고 말하고 싶지만 새해에는 나름의 일이 생긴다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신년 인사, 친척, 직장, 동료, 남편, 할아버지, 친구. 접대하느라 바빠서 요리, 설거지, 장보기, 청소, 전화받기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아래로 부엌에서 서서 먹는다. 집안일 사이에 끼니를 짜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설날에 온 친척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들 술을 조금 마시고 목소리가 크다. 남편이 계속 술을 건네준다. 엄마, 내 딸이 다른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쉬지. 일을 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지나간 시대의 아내들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익숙해요. 이제 됐으니 뭐든 H 상품권을 주자. 여기 여러분 모두 상품권.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아, 나도 상품권을 줘야지. 빨리 상품권을 챙겨서 나 준비하고 부엌으로 나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품권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다들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오직 시어머니만 기분이 좋으세요. 그녀와 아이들의 차이점은? 때리며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본다. 무슨 일인지 큰아이가 말을 하다가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상품권을 보다가 아무것도 없는 딸을 보며 다른 아이들도 카드를 가지고 있다. 내 딸은 얼굴을 내려다본다. 슬픈 트레이시. 올해부터 우리는 내 아이에게 상품권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선물도 없는데 왜 내 딸만 골라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건 다른 아이들이 보기엔 잔인해 보일. 눈치챌지 말지 헷갈리기도 하고 기운 빠진 시어머니가 유쾌하게 그렇죠. 우리 가족이 준 상품권은 중퇴자 아이에게 너무 과분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제가 중퇴자라서요. 넌 다른 애들한테 줄 텐데 내 딸은 안 줘. 내가 내 딸을 차별하는 거니까. 차별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게 당연해. 난 10년 동안 탈락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내 딸은 아마 같은 수준 낮은 취향인데 그 애한테 돈 쓰는 건 말도 안 돼.
당연하지. 내가 탈락자인 게 딸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 예의도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잃고 소리 지르며 시어머니는 내 무릎 위에서 눈을 크게 뜨셨어. 더럼 뭐 그 말투는 어때서? 지금은 어떤 부모도 자식이 욕먹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당신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사람은 젊은 뿐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집안일만 할 수. 중퇴자예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회사의 간부인데 우리 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이 그 딸에게 심한 말을 해서 사과하고 무슨 말을 하는군요. 남편이 소파에서 과일을 먹으며 아내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으스스한 것뿐이야? 댄, 기프트 카드에 대해 정말 바보야. 그는 또 다른 과일 조각을 입에 넣은 다음 엄마에게 돈을 좀. 걔 어때? 엄마에게 돈을 주는 게 어때? 넌 항상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다친 거 안 보여? 그 소파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애가 있어? 문제는 상품권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우리 딸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내 문제야. 아들이 시댁 식구들한테도 존경심을 표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결혼해서라도 시댁 식구들을 존경해야 할 텐데 들고 있는 소액 상품권이라도 가져가실래요? 씩 웃으며 남편은 관심만 있었어요. 그 열매 이게 제일 최악이야. 이 엄마 썬듀오 난 언제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는데 이건 신저지 술을 마셔서 핑계가 안 돼. 넌 비열해. 내가 남편에게 소리쳤는데 그 사람 눈살을 찌푸렸어. 할 말은 그 깊은 울림의 목소리가 날 움찔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침묵하던 시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선물을 뿜어내고 있었어. 나는 이미 떨어진 줄 알았어. 이번 설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딸에게도 방치당하는 일이 또 있을까 울고 싶었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다. 아니 그 밖에도 그래 나는 자퇴자다. 그렇지 않다. 교육도 받았지만 집안일만 한다고 열심히 일한다. 자퇴자라서 편견이고 딸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시할아버지한테 말대꾸했더니 남편이 미친 거냐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무서운 시할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던 중 시어머니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가 시할아버지 때문에 자리에 앉혀지는 상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트레이시 이해합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내려다보았다. 아야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남편이었다. 시할아버지가 남편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정신을 잃었다. 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니도 그랬다. 시할아버지 화난 표정이네. 이 멍청아 소파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응 아내와 딸이 욕먹으면서 설명도 잘 안 하고 그래 트레이시가 자퇴자라는 게? 그럼 나도 탈락이야. 알지만 내가 탈락인 걸 알면서도 넌 아직도 사람을 얕보잖아. 시할아버지 분노에 찬 목소리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져 시할아버지에 대해 알았을지도 몰라의 학력은 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시할아버지 그러다 시어머니께로 향함. 중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직장에 갔음. 내 말이 맞다면 돈을 모아 회사를 차렸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집안일만 하고 욕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은혜에 보답하고 원한을 품고 그 불굴의 정신으로 회사를 세웠고 이제는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변호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달라요. 아버지를 욕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트레이시가 드롭아웃이라고 했을 뿐인데 또 드롭아웃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커졌어요. 더 위협적이야. 내가 겪은 어려움을 잊게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중퇴 H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사와 고객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시부모님이 AB를 찍고 계셨는데 시할아버지가 화산처럼 터졌다. 폭발적인 분노가 무서웠어요. 당신은 내 탈락 딸이니까 당신도 판단력이 부족하군요. 남편이 당신을 떠난 이유가 정말 불쌍해요. 아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잊어버린 건가요? 아직 변하지 않은 한심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이 고등학교 때 이혼한 일이 배우자가 떠난 일인데 남편이 이혼을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언급되면 화를 낸다.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지만 시아버지 말투로 보면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았다. 친척들을 보니 새해 인사를 받으러 왔던 사람은 한 해의 시작을 안타깝게 조용히 남겨두고 너에게 돈을 썼다.
자기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임원에서 해임된다. 시어머니가 절망이 내셨지만 이 집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시할아버지를 거스르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지. 넌 항상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 그럼 그래야지.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이 너야. 아까 내가 한 말은 시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거짓말이 섞인 거짓말. 남편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필사적으로 꺼낸 고금이인 급하게 엄마 용돈으로 산 지갑이 옆탁 술잔에 빠졌다. 흠뻑 젖었다. 지갑이 흠뻑 젖었다. 축축한 지폐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네주니 그 사이에 젖은 돈을 집어넣었다. 그녀의 손가락. 시어머니는 술에 젖은 지폐를 손가락으로 집어 이제 다음은 당신입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나한테 줄 게 있잖아. 그렇지? 네. 시어머니가 가방으로 달려가 서둘러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취한 남편의 행동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돈을 시댁에 건넸어요.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돈을 빼앗아 시할아버지가 딸에게 건네줬어요. 어른 대결로 얼어붙은 딸. 시아버지가 겁에 질려 올려다본다. 시할아버지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라고. 내가 보내는 상품권이다. 내 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폐에 놀랐다. 한 번도 붙잡지 않은 트레이시. 그래 이제 차례라고 대답하며 등을 꼿꼿이 세웠어.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할지 두려웠어.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받으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 조금. 그레이시, 내 딸과 손자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 괜찮을까?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새해를 축하해야지. 이 바보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해. 가족들은 안 된다고 가. 괜찮아. 시아버지가 지적한 건 특별한 설날 음식이었어. 그의 집은 항상 신년 손님으로 바빴어. 그러한 식사를 주문했어.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어. 나는 시어머니의 음식을 준비했어. 반대했지만 시아버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는 듯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음식을 포장하고 딸이 도와준 상을 치웠고 시할아버지는 딸과 손자에게 시키라고 했다. 시할아버지 말씀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급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딸과 나는 눈빛을 교환하고 떠났다. 부모님은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셨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집에서의 설날은 아무런 장식도 없이 간소하게. 식사도 간소하고 술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호화로운 식사가 부모님에게 기뻐하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화 소리가 약해서 딸아이의 기운이 빠지고 저는 이틀 밤을 묵고 결혼 후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설날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먼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은 시할아버지에게 심하게 혼나고 순순해졌기 때문에 불평과 비방도 그쳤고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고 더 나아가 남편은 결국 할아버지로부터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을 길을 잃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직원 중에서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선택한 사람은 수년 동안 회사에 공헌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정통하고 직원들이 정직하게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 손보다 남편 손이 더 안전하다고 약속한 시어머니가 임원직에서 해임되어 새해 연휴가 끝나기 전에 해고되었고 시할아버지 회사에 다시 아르바이트로. 시어머니가 처리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는데 그 사람이 신임 사장과 시어머니의 업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사이에 그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할아버지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인재 및 인사부의 시어머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리더입니다. 시어머니의 수입이 임원직을 잃은 후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더 이상 그녀에게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첨하는 시어머니도 바꾸었습니다. 상사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뽐내던 자리를 잃었고 이제는 조용히 겸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딸이 남편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나쁜 말을 해도 변호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 책임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통신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딸은 숙제를 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좀 생겨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웃는다.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우며 학교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새해 시어머니와의 대결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포기하고 있던 자퇴자라고 생각했다. 그 마음을 떨쳐버릴 시간이야. 유효한 의사를 목표로 해 난 할 수 있어. 초등학교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 이후로 아빠가 키우셨는데 패트리샤 주변에 여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만나서 반갑다고 그녀는 웃었다. 그 말에 어머니가 생각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나에게 친절했고 아버지가 재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지금 당장 받아들이고 어린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즐거웠던 일이었어.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네.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 이름은 패트리샤. 40세 주부 남편, 딸과 함께 정도 살고 있는데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 중이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암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에는 수술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화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가족과 제가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의사가 내린 예후보다 오래 살고 계십니다. 손녀의 얼굴, 아버지의 미소를 볼 때마다 기운이 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뒤 아버지가 재혼하신 지난 일이 생각난다. 집은 운동회에 갈 수 있니? 다음은 언제 나갈? 있니? 어쩌면 그는 나에게 어머니가